추수감사절 기간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의 날짜 속에 들어있는 비밀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매년 11월 19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아동학대 예방 주간입니다. 아동학대의 뜻과 예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기독교인과 유대인의 화합을 도모하고 전쟁 난민을 돕는 더 펠로우십 IFCJ가 내년 설립 4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한한 IFCJ 국제이사회 의장 폴 프란시스 라니어 이사장을 만나봤습니다. 3년 만에 열린 필리핀 코스타가 유학생들에게 보다 뜻깊은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뜨거웠던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교목실이 이색 채플로 재학생들의 신앙 증진을 돕고 있습니다. 두 대학 교목실이 개최한 2022 열린 예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CTS 뉴스입니다. 연말이 되면 빠질 수 없는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추수감사주일인데요. 그런데 교회마다 추수감사주일이 날짜가 제각각이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의 날짜 속에 들어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최대진 기자가 알아봅니다. 한 해의 수확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 한국교회는 10월부터 11월까지 교회마다 지키는 날짜가 제각각이지만 대체로 11월 셋째 주일로 지키는 곳이 많습니다. 교회마다 다르게 지키는 추수감사절. 이유는 범교파적으로 따로 정해진 날이 없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미국 청교도들에 의해서 유래가 돼서 미국은 11월 넷째 주 추수감사절로 해서 거기에 맞춰갖고 교회들도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진 날은 없지만 대체로 미국의 감사절 전통에 따르는 경향을 보이는 한국교회의 추수감사절. 교회마다 각자의 행사 일정이나 의미 있는 날짜를 정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절기가 상이해진 겁니다. 한편 일부 목회자들은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 시기에 대한 다른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미국의 추수 시기에 맞춘 날짜인 만큼 한국의 추수 시기와는 다소 동떨어진 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문화에 맞는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방안도 주장합니다. 실제로 영국과 캐나다 등 다른 기독교 국가에서는 각자의 추수 시기에 맞춰 감사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추석이 어차피 추수와 또 모든 가을의 결실을 축하하는 때니까 추석을 우리 추수감사하고 같이 합해서 기독교적으로 축하를 해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11월 셋째 주는 너무 좀 겨울 느낌이 들어서 추수감사절은 성경적 절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실에 맞춰서 10월 말 정도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를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시즌을 맞아 돌아본 감사절 날짜에 담긴 의미였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매년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인데요. 아동학대의 뜻과 예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송은주 기자입니다. 지난 한 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52만 83건으로 학대 판단 건수는 37만 605건으로 조사됐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약 11만 5천 명의 아이들이 최근 5년 동안 부모에게 학대받은 사실입니다. 아동학대에 따른 어린이 사망자 수도 지난 2019년 이후 3년 연속 4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동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아동의 보호자가 신체와 정신, 그리고 성적 폭력과 가혹 행위로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입니다. 2012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매년 11월 19일부터 일주일간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정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돕기 위해서입니다. 학대받는 아이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배가 부르거나 목에 주름이 있거나 어린아이가 그다음에 이제
밥을 주면 그렇게 뭐 개걸스럽게 먹거나 음식을 탐하죠. 그리고 이제 늘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입거나 혹은 이제 위생적으로 불결해서 뭐 냄새가 나거나 또한 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언제든지 112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웃을 돌보는 지속적인 관심이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기독교인과 유대인을 화합으로 잇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국제구호교류재단 더 펠로우십 IFCJ입니다. 지난 14일 IFCJ 국제이사회 이사장이 내한했다고 하는데요. 장현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더 펠로우십 IFCJ 국제이사회 의장인 폴 프란시스 라니어 이사장과 로빈 바네튼 글로벌 운영대표가 내년 국제본부 설립 40주년을 맞이해 지난 14일 내한했습니다. 1983년 미국에서 설립된 IFCJ는 빈곤과 분쟁의 어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과 홀로코스트 생존자, 난민들을 위해 20여 개국에서 구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입니다. 특히 기독교인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을 존중과 우정으로 바꾸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이민자 대피 지원과 더불어 각종 물품 지원 등 구호 사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지 구호 현장을 찾았던 라니어 이사장은 우크라이나의 실상을 생생하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라니어 이사장은 내년 설립 40주년에 대한 기대도 전했습니다. I'm believing that there is a special anointing upon this fellowship for the next 40 years. And so we celebrate all the good things that God has done, but in the celebration is also the anticipation of the next 40 years. 이어 운영 책임자인 로빈 글로벌 운영 대표는 내한의 의미를 전하며 한국 교회에 거는 기대를 밝혔습니다. We've been so excited to see the growth that has happened under the leadership here, and we really believe that we will galvanize Christians here to support Israel and the Jewish people as we have in the United States, in Canada. 미국 국제본부에 더해 이스라엘, 캐나다, 한국에도 사업본부가 있는 IFCJ. 한국 IFCJ도 국제본부의 사역에 함께하는 한편 가정의 힘 교육 사업을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한 바른 신앙 전승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편 라니어 이사장과 로빈 글로벌 운영 대표는 18일까지 이어지는 내한 일정 동안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CTS를 비롯한 언론 매체들을 만나 IFCJ의 지난 사역과 구호 활동을 알립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CTS 아메리카와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미주 한인교회 교인 의식 조사를 발표하고 뉴욕과 애틀란타, LA에서 각각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전문 기관을 통해 미주에서 최초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서 미주 한인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보다 예배 생활에 더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리 통신원입니다. 미주 한인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교회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엔 뉴욕과 애틀랜타, LA 지역 77개 한인교회에 출석하는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1,580명이 참여했습니다. CTS 아메리카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목회 전략 수립을 위한 2023 미주 목회 인사이트를 개최했습니다. 목회 방향을 잡는데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정말 데이터가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 특히 이제 한국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주일 예배에 대한 인식에서 미주 성도들은 한국교회 성도들보다 더 보수적인 경향을 보였습니다.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는 응답자가 68.2%로 한국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또한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은 29.8%로 온라인 예배에 대한 수용은 한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은 것은 담임 목사의 설교가 63.1%로 가장 높았고 성경 묵상과 기도, 소그룹 교제가 뒤를 이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에 대한 질문에 87.3%가 갈급함을 느낀다고 대답해 미주 한인 성도들이 한국 성도들보다 더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이후 92.2%의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경험했는데 예배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기획과 구성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한인교회 성도 5명 중 4명은 출석교회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년도 사역은 친교 중심의 사역을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81.8%의 성도가 예배 후 식사 교제가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민 목회자가 가져야 할 조건에선 목회자의 영적 자질을 1순위로 꼽았는데 연령이나 언어 실력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본질적인 목회자의 자질을 가장 중요시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혼자 고민하거나 주변에 뭐 친구 목사님들 또 가까운 분들끼리 커피 마시면서 뭐 이야기했던 부분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그 논거가 부족했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자료가. 그런데 이게 현상이 정말 이렇구나라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게 됐고, 통계를 통해서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이 정확한 현실을 우리가 분석했다라면 앞으로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가 기초가 마련됐기 때문에 거기서 도움을 많이 얻었고, 한편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CTS 아메리카 사무실에 미주 지부를 설립하고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와 CTS는 미주 한인교회를 위한 전문적인 연구와 컨퍼런스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유리입니다. 필리핀 한인 유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위해 5개월 동안 준비한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3년 만에 다시 열린 코스타 집회로 은혜를 나눈 건데요. 필리핀 윤여일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이 모임이 하나의 불씨가 되어서 또 많은 부흥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젊은 날에 또 청소년 시기에 이렇게 코스타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매 순간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2022년 필리핀 코스타가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필리핀 한인교회 협의회와 필리핀 한인교계가 연합한 필리핀 코스타는 500여 명의 필리핀 한인 유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개회 예배에 말씀을 전한 코스타 국제본부 이하린 목사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을 강조하며 필리핀 한인 유학생들이 코스타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길 바랐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 시기 이후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냥 이것을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명의 강사가 참여한 말씀과 선택 세미나, 그리고 매일 저녁 뜨거운 열기로 진행된 찬양과 기도의 시간은 오랜만에 함께 모인 학생들에게 도전과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각자의 교회에서 수개월간 준비한 코스탄 스테이지는 학생들이 다양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3박 4일간 이어진 필리핀 코스타는 학생들이 진행부터 찬양 인도, 방송 송출 등 곳곳에서 섬김을 실천하므로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됐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열정이 분출되었던 코스타였고, 또 하나는 격려와 섬김으로 연합하는 하나됨의 코스타였습니다. 정말 주 안에서 하나님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코스타였음을 진정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코스타였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역시 믿음의 그 열정을 막지 못했던 것 같아요. 3년 만에 다시 열린 코스타였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 열이, 뜨거운 갈급함이 바위를 뚫고 솟아오르는 물처럼 넘쳐 흘렀던 코스타였던 것 같습니다. 필리핀 코스타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만끽한 시간을 통해 필리핀 한인 유학생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해가길 기도합니다. 필리핀 라구나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통합총회 임원들이 평화통일 비전 기도회를 드리고 남북 평화통일 비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양 교단 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도회는 예장합동 권순흥 총회장이 샬롬을 누리는 평화통일 비전이란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예장통합 이순창 총회장이 축도했습니다. 기도회를 마친 뒤 남북 평화통일 비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앞으로 양 교단이 형제연합 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통일운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예장합동과 통합은 1959년에 조선예수교 장로회에서 분열됐지만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연석회의 등을 통해 정기적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17일 서울 중구 소재 노숙자 급식센터 참 좋은 친구들에서 2022 사랑의 김장 나눔 대축제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11년째 진행하고 있는 김장나눔 행사는 한교연 여성위원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후원해 탈북민 여성 20여 명과 노숙인, 한교연 관계자 등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10kg 1,400박스 분량의 김장김치를 담아 청소년 가정보호시설 선한 사마리아 공동체 등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기관 40여 곳에 전달했습니다. 한편 이날 한교연은 노숙인 50여 명에게 점심 도시락을 전달하고 위로를 전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17일 다음 세대 건초더미 기도운동 더 라이트의 시작을 선포했습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해 사랑의 교회는 다음 세대 건초더미 기도운동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 468개 중고등학교와 511개 교회 학생들이 참석해 학교와 교회,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번 저희 사랑의 교회에서 준비한 다음 세대 건초더미 기도운동은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학생들을 학교 기도 불씨 운동의 주인공으로 또 다음 세대 학원 선교사로 세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11월 17일 특별 집회에 서울 경기권에 속한 468개 중고등학교 그리고 511개 교회에서 귀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다시 한번 회복과 부흥의 주역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날 아이자야 61, 제이어스 등이 찬양 집회를, 사랑교회 주일학교 교육자들이 기도회를 인도했으며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편 다음 세대 건초더미 기도운동 더 라이트는 서울 경기 지역의 다음 세대들이 학교 복음화를 위해 기도의 불씨가 되기로 결단하고 학원 선교사의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연합 기도 모임입니다.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교목질이 2022 열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열린 예배에는 16회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백석대 문화예술학부 뮤지컬 전공생들의 레미제라블 공연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열린 예배는 코로나19 유행 전 매년 11월에 열리며 재학생들이 기독교 가치와 세계관을 쉽게 이해하고 문화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장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한편 두 대학 교목실은 열린 예배 외에도 지난 17일 전 학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CCM, CCD 대회를 진행하는 등 캠퍼스 복음화와 재학생 신앙 증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동제일교회가 2022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역을 펼쳤습니다. 목동제일교회는 양천 지역 저소득 취약계층 785가구를 위해 양천구청에 3천만 원 상당의 난방용품과 방한복, 김장김치를 지원했습니다. 이날 전달식과 함께 사랑의 김장 담그기를 진행했으며 교인들이 직접 담근 김장김치는 양천 지역 600가구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2021년 종교인 소득이 발생한 목회자가 11월 30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충족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작년 기준 근로자녀 장려금을 모두 수령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0만 원입니다.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손택스 혹은 세무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동부지역 주재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총회장 이순창 목사는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돼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증경 총회장 김태영 목사는 교회 존재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라며 예배 회복이 교회 부흥의 선결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세대 지도자 공동체를 위한 사역단체인 에이스 창립예배와 출범식이 뉴욕 만나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에이스 미국법인 대표 최창호 변호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에이스 고문이자 GRS 학장인 김은수 목사가 선교의 영적 원리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이스는 내년 상반기에 한국 법인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25일 한국교회 신뢰 회복 프로젝트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 은퇴 시스템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발표회에서는 목회자 은퇴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고 은퇴 시스템에 필요한 방안을 제언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포항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포항 스튜디오입니다. 올해로 창립 75주년을 맞은 포항중앙교회가 창작 오페라를 선보였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드라마로 풀어낸 다시 무릎으로라는 극인데요. 10년 전 공연된 어머니의 무릎 이후 다시 한번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고 합니다. 신기명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극의 초반 조직폭력배의 1인자 구룡파 김은 수감 생활 중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조직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한 그는 왼쪽 무릎을 과감히 포기합니다. 너희가 가는 길은 악한 길이다. 절대 그럴 수 없다. 포항중앙교회가 창립 75주년을 맞아 준비한 창작 오페라 다시 무릎으로는 포항중앙교회 출석 권사였던 고 정영순 권사의 신앙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극중 정 권사는 아들의 원수였던 구룡파 김을 용서하여 아들을 삼았고 그가 조직을 떠나 온유라는 이름의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정 권사를 통해 신앙인이 된 구룡파 김은 교회 사역에 앞장섰고 선교사로 헌신하기에 이릅니다. 우리 돌아가신 권사님의 신앙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가 일어나는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날 공연에서는 포항중앙교회 오페라 합창단을 비롯해 출연진 50여 명과 오케스트라 30여 명이 만든 하모니가 울려 퍼졌습니다. 또한 소프라노 김상은과 테너 강현수, 바리톤 김승철이 주요 인물을 맡아 열연했습니다. 11개월의 대본 집필과 작곡, 연습 기간을 통해 완성된 다시 무릎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제작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지만 믿음으로 준비한 끝에 선보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오페라는 참 너무나 그 준비 기간이 짧았습니다. 한 11개월 이렇게 기간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계획한 11월 달에 이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올릴 수 있을까? 그래도 참 믿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모인 관객들은 극의 내용에 울고 웃으며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참 너무 뜻깊고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이 시간이 또 되어지면 많은 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이 시간을 누리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항중앙교회가 믿음으로 준비한 이번 오페라가 포항 지역 신앙 회복의 새로운 불씨가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신기명입니다. 1975년 창립돼 지역 내 소외계층 지원과 사회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포항 YMCA인데요.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항 YMCA 사무총장 정기석 장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직 YMCA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네. 먼저 YMCA 태동과 더불어 포항 YMCA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YMCA는 세계적인 조직으로 120개 국가에 10,000개 정도 조직되어 있습니다. 포항 YMCA는 1975년 설립이 되어 올해 4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시민단체이면서 기독교단체입니다. 그동안 포항 YMCA는 지역사회 희망을 청소년들에게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청소년 육성사업, 노인복지사업, 시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으로는 청소년들에게 길거리 농구대회 등 문화체육 프로그램과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사업, 방과후 프로그램, 청소년 쉼터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섬기는 노인복지사업과 시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 사역부터 노인 사역까지 지역사회 다방면에 참여해 오셨는데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지역을 뛰어넘는 역할을 감당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요? 네. 포항 YMCA는 자원봉사단이 30여 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각종 재난 복구 지원과 농촌 일손돕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태풍 힘남노로 피해를 입은 오천 지역을 방문하여 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시민 성금을 모아서 포항시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포항 YMCA가 각종 시민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내년에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하고 있어서 해양 오염과 해양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를 위한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고 방류에 따른 지역 관련 단체와 대책을 위한 간담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에 따른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전쟁 종식을 위한 기도회와 전쟁 규탄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 성금을 모아서 유럽 YMCA와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네, 폭넓은 사역을 이어가고 계신데요. 올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다음 세대를 위한 쉼터를 개소하셨다고요. 설립 취지와 더불어 운영 일정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네, 매년 아이들이 가정학대라든지 학교 폭력 등으로 가출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시설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물론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성경이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포항 YMCA가 가출 청소년을 돕는 사업을 하고자 포항시에 제안함으로써 올해 7월부터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쉼터는 여자 청소년들이 이용 가능한 여자 단기 쉼터입니다. 청소년 쉼터는 9세에서부터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가정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을 대하여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과 주거, 학업과 자립 등을 지원하여 가정과 학교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포항 YMCA 앞으로 계획과 방향에 대해서도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포항 YMCA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건강한 청소년, 건강한 가정, 건강한 공동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가정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지역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활발한 사역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사단법인 대구기독교청연합회는 제30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임원을 구성했습니다. 이날 대표회장에는 순복음 대구교회 이건호 목사가, 상임회장에는 남명교회 강병일 목사가 각각 선임됐습니다. 신임 대표회장 이건호 목사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연합해 대구가 제2의 예루살렘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초교파로 구성된 월드선교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총회에는 초대회장 최병태 장로를 비롯해 임원과 이사회 약 30명이 구성됐습니다. 월드선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란 목표로 동남아 지역 나라의 1년에 1개의 교회 개척과 선교사 파송 등 다양한 선교 사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대구동신교회는 문대원 목사 위임과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위임받은 문대원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고 천여 명의 성도들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이어 장로와 집사, 권사 등 66명이 항존직으로 새롭게 임명됐습니다. 구미상모교회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치 나누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구미상모교회 복지섬김위원회는 이날 1,800만 원 상당의 김장김치 600상자를 행정복지센터 13곳을 비롯해 장애인 단체와 경로당에 전달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참 감사한 것은 성도들이 지역민을 향한 사랑의 섬김과 나눔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풍성해졌다는 게 올해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부분이고요. 저는 교회의 사명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에 있다는 것을 믿고 구미상모교회는 이외에도 매년 취약계층을 위한 생필품과 연료비 지원, 추수감사절 과일 나누기 등 나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북기독교총연합회가 경북도민을 위한 가을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경북도청 지원으로 진행된 이번 음악회에는 개그맨 서원섭 씨와 찬양사역자 전용대 목사 등이 출연해 대중가요와 복음성가를 선보여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경북기총연합회장 박영팔 목사를 비롯해 시군 연합회원들과 200여 명의 도민들이 참석했습니다.
포항 의료나눔 봉사단이 태풍 힘남로로 피해를 입은 대송면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의료봉사를 펼쳤습니다. 진료 과목으로는 내과, 치과, 신경정신과, 한방진료 등이 마련됐으며 포항 대송교회 성도들도 즉석 붕어빵을 준비해 힘을 보탰습니다. 포항 의료나눔 봉사단 안상구 단장은 환자의 아픈 신체를 치료해드리고 심리와 정신적인 부분도 상담해드리기 위해서 이번 의료봉사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포항 스튜디오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0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